비트코인을 어느 시점에 샀던 사람도 지금 가지고 있으면 손실을 볼 일은 없을 거예요. 다 오를 걸 아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인사드리게 된 황준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얘기, 비트코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완전 문외한, 저는 그냥 투자만 좀 하는 사람, 여기 있는 이영준 변호사가 변호사 중에는 거의 코인에는 가장 전문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코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황준선 변호사 지인 중에 코인과 관련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영준 변호사입니다. 비트코인이 뭐 안전자산이 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가상화폐 투자다 큰 빚을 지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 왜 그러신 거예요? 비트코인은 어쨌든 제도화돼서 미국에서는 이제 현물 ETF도 출시가 돼서 각 금융사들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근원 자산이 되기도 했고요.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코인을 어느 정도 비축하겠다라는 그런 정책들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트코인이 어쨌든 제도권에 들어온 자산인 거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 특히 거래소에서 약간 우스갯소리로 투기의 민족이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거래 비율이 극도로 낮아요. 이더리움, 뭐 리플 같은 그래도 큰 알트코인이라도 거래하시면 괜찮은데, 진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신생 코인들 아니면 거래소 코인도 아니고 처음 발행하는 코인에 약간 사기성도 있는 그런 코인에 막 투자들을 많이 하세요. 거래소에 없는 코인 어떻게 사? 실제 사기인 경우가 있고 정식으로 코인을 발행하는 절차를 통해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ICO라고 해서 코인을 처음 발행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못해요. 해외에서는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가지고 ICO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초기 코인을 받는 건 여전히 가능해서, 그렇게 해서 운 좋게 좋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셔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고, 그거는 이제 투자 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도가 일반인들에게 사기치기 너무 좋은 구도거든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허황된 걸 심어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기 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관련해서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코인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카톡에서 오픈 채팅처럼 거래방? 리딩방 그런 거에서 모집해서 실제로 발행되지도 않은 코인 이런 거를 가담해가지고 피해 당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개인회생 관점에서는 그냥 사기 피해를 당하신 거예요. 본인이 코인 투자한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냥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기로 고소하고 개인회생 통해서 구제가 가능하신데, 문제는 그냥 본인이 코인을 하신 거야. 내가 비트코인을 했다가 손실을 많이 봤다거나. 근데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비트코인을 어느 시점에 샀던 사람도 지금 가지고 있으면 손실을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이 가장 높은 가격을 찍고 있으니까요. 근데 대부분은 처음에는 170만 원어치 사요. 근데 한 2, 30만 원 이득을 본 거죠. 되게 큰 거 같잖아요. 그럼 여기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는데, 투기적인 거래로 계속 갈 수 있는 루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국내에서도 신규 상장을 하면 상장 빔이라는 게 있어요. 상장한 첫날에 300원에 상장한 코인이 뭐 적게는 50%, 많게는 수백 프로, 1000%씩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새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때마다 또 거래소들이 유동성이 생기니까 상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코인에 다 오를 걸 아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300원이 아니라 50원으로 돌아가는, 그러면은 1000원이 50원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손실을 보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리딩방이나 이런 데서 또 막 꼬셔요. 국내 거래소 하지 마세요. 해외 거래소에서 마진 거래 하세요. 그러면은 본인 돈에 10배, 20배, 심지어 100배까지 투자해가지고 훨씬 잘 벌 수 있다. 내가 리딩도 해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외 거래소로 가서 거래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요새는. 문제는 처음에는 돈을 그렇게 해서 벌 수도 있지만 50만 원으로 시작했든 100만 원으로 시작했든 1억으로 시작했든 그 돈을 다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진 거래는. 그러면 이제 그때가 돼서 다 잃고 나서야 저희 쪽에 찾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인을 하다가 큰 돈을 잃게 되면 개인회생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전에는 이제 개인회생에서는 코인 투자해서 손실 본 돈을 지금 내수 중에서 빠져나가서 없는 돈이지만 여전히 재산이 있는 걸로 취급을 하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 코인 투자해서 5천만 원 손실을 봤다 하면 나의 자산은 0이지만 5천만 원의 자산이 있는 걸로 평가를 하라고 했고, 그러면 이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상을 갚는 변제 계획안이 나와야지 인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최근에는 이제 뭐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실무 준칙을 마련해서 주식 투자 손실금 마찬가지로 코인 투자 손실금 역시도 이제 그렇게 좀 청산 가치에서 그걸 제외해 주겠다는 실무 준칙을 마련해서 실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요즘에 이제 코인 투자 손실금 자체 때문에 뭐 개인회생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해외 거래소에서 했다거나 마진 거래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좀 투기적인 거래라고 봐서 확실히 불이익을 주고 있긴 합니다. 코인 투자라는 게 좀 스펙트럼이 넓어서 편하게 이해를 하자면 주식 투자와 거의 유사한 정도인 게 있고 도박에 가까운 게 있고 법원에서 판단할 때도 이 도박에 가까운 거래 쪽이면 어렵고 일반 주식 투자와 유사한 정도다 하면은 가만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도박으로 이런 돈은 회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코인이 도박에 가까우냐, 정상적인 투자에 가까우냐는 사회 관념이 좀 통념이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서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코인으로 손실을 많이 입었다면 개인회생 하려면 뭘 먼저 준비해야 되나요? 코인 거래 내역 다 제출하고 어떻게 내가 손실 봤는지, 입금한 건 얼마인지, 출금한 건 얼마인지 이걸 다 정리를 잘 해야 되죠. 어쨌든 이게 좀 투기적인 거래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좀 다시 하지 않겠다라는 반성문 내지는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좀 이수했다는 이수증 같은 거 준비하시는 게 좋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인 실패, 투자 실패는 이미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현실을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투자에서도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손절이잖아요. 내 현실을 인정하고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결국은 회생입니다. 그래서 회생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을 숨김없이 자료를 잘 준비해서 대처를 하시면 또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돈 벌려고 노력하는 게 뭐 나쁜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일입니다. 열심히 번 돈으로 잘 살아보려고 코인도 사고 집도 사고 뭐 갭 투자도 하고 하는 건데 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실패가 발생하면 저희 찾아와서 회생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tumba.